안녕하십니까. 복잡한 세금 쉽고 명쾌하게 설명드리는 센 세무사 강종호입니다. 사업을 하시거나 큰 돈을 거래할 때 많은 분들이 유튜브나 다른 블로그를 보시고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체하는 돈 국세청이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냐, 통장에 얼마 이상 하면 세무조사 나오는 거 아니냐, 특히 1,000만 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막연하게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많으십니다. 자,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누군가에게 1,000만 원을 이체했을 때 국세청이 즉시 이 사실을 알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오입니다. 국세청은 국민 개개인의 모든 계좌 내용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포인트가 있는데, 금융정보분석원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흔히 1,000만 원 넘게 거래하면 국세청에 보고된다라고 알고 계신데, 국세청이 아니라 이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보고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회사가 FIU에 보고하는 건데, 그 법률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보통 우리가 FIU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금융정보법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법률에 따라서 금융회사는 의심스러운 거래나 고액 현금 거래를 FIU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에 직접 보고하는 형태가 아니고,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러면 어떤 거래가 FIU에 보고되는지가 궁금하실 텐데, 1,000만 원 이상 거래가 다 보고되느냐? 아닙니다. 보고되는 거래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액 현금 거래, 저희가 CTR이라고 얘기하는데, 동일한 금융회사에서 하루 동안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할 때 보고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현금인데, 그러니까 인터넷 배킹이나 ATM, 이체 이렇게 했을 때 1,000만 원, 1억 원 이체했을 때 이게 보고되는 게 아니고 대상이 현금입니다. 두 번째는 혐의거래 보고라고 해서 STR인데, STR이라고 얘기하고요. 요거는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상관없이 금융회사 직원이 봤을 때,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판단하면 보고하는 겁니다. 요 특정금융거래정보 요 법률 자체가 탈세 요런 게 목적이 아니라 자금 세탁에 관한 요 법률이기 때문에, 어떤 자금 세탁을 하기 위해서 1,000만 원 기준을 피하기 위해서 900만 원 혹은 쪼개서 입금하거나, 평소 거래가 없던 사람한테 갑자기 수억 원이 입금되거나 이럴 때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럼 FIU에 내 거래 정보가 1,000만 원 이상 이체를 했거나 현금에 대해서 보고가 됐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 그러면 금융정보분석원이 국세청에 바로 넘기냐, 그러면 국세청에서 바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FIU 정보는 원칙적으로 비밀이 보장됩니다. 그래서 특정금융정보분석법에 따라서 FIU 보고는 엄격하게 비밀이 유지되기 때문에 국세청이 아무 때나 이 정보를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국세청이 탈세 혐의를 찾아갖고 세무조사에 착수를 했거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는 이런 어떤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FIU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FIU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정보를 제공합니다. 단순히 1,000만 원을 이체했다고 해서 보고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입금해서 FIU에 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에서 즉시 세무조사 나오는 일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거는 FIU 설립 취지하고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물론 세무조사 할 때 계좌 거래 내역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통장 관리 꿀팁은 필요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실용적인 어떤 조사 때 필요한 어떤 팁을 드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입출금 관리를 하는 게 혹시 나중에 세무조사나 혹은 세무서에서 요구를 했을 때 오해를 피할 수 있느냐, 이거는 탈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내 거래를 증명하는 어떤 방어 전략이죠. 세 가지를 저희가 얘기를 드릴 건데, 첫 번째는 메모나 적요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돈을 보내거나 받을 때 이게 어떤 성격의 돈인지를 기록을 남기셔야 됩니다. 이게 뭐 장부나 이런 걸 기록을 해놓으시면 사실은 장부가 날아갈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 쪽에다가 메모 한 줄 뭐 이런 거 기억해 놓으시면 나중에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세금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게 인테리어 대금이다. 혹은 이거 누구한테 빌려준 자금이다. 사업자금 빌려줬다. 라고 한다면 이런 메모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큰 기업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개인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규모가 좀 적을 때 사업용 계좌하고 이제 개인용 계좌를 철저하게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사업용 계좌를 이렇게 쓰면서 사실은 개인용 계좌를 같이 써버리게 되면 이게 개인 생활비인지 사업 자금이 뒤섞여 있으면 이게 흐름이 불투명해져 갖고 이게 국세청에서 입금 다 들어오는 것을 매출락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분리해서 정확히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세 번째는 증빙서류입니다. 돈을 빌려줬다면 차용증이 있는 게 맞고 공사 대금을 받았다면 계약서, 세금계산서를 있어야 될 거고요. 투자를 받았다면 투자계약서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빙서류하고 계좌이체 내역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 고래를 이제 완벽하게 소명할 수 있겠죠. 오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계좌이체는 국세청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고 의심거래도 보고됩니다. 근데 FIU 정보는 비밀이 보장되며 국세청이 내가 그냥 조금 가서 무조건 가서 임의로 연락할 수 없고 법에서 정한 요건, 세무조사나 체납 정리할 때 그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좌이체의 어떤 최고의 어떤 방어법은 투명성입니다. 그러니까 거래 메모를 이제 습관화하시고 계좌를 이제 사업용 계좌하고 개인용 계좌하고 분리하시고 증빙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1,000만 원이라는 숫자에 대한 어떤 막연한 공포가 좀 사라지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1,000만 원이라는 어떤 이런 숫자가 아니라 그 거래 성격하고 이제 투명성입니다. 평소에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한 어떤 세 가지 팁만 잘 실천하셔도 억울한 세금을 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성실한 이제 어떤 기록과 투명한 금융거래가 최고의 절세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